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주쌤 김도영, 주식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시장이 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고단했던 여러분들의 하루를 저희들이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하루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들어갈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아시아 자금 이탈 불안감에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약보합 수준에 그쳐서 다른 신흥국 증시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 2포인트 정도 하락한 188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도에 오늘장 1.75% 하락하며 530선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일 대비 9.3포인트 가량 하락하면서 524선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시청자분도 저 주쌤도 우리 어여쁜 혜선 씨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인생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보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항상 우선시 되는 건 주식이 내 마음처럼 우상향만 갔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참 오전장은 좋은 모습이었다가 오후장에 코스닥 쪽이 또다시 한번 많이 위축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 내 마음 같은 거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세워줄 분들이 오늘 노크하고 들어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요 정재훈 멘토와 이상로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정재훈 멘토는 뭔가 이 까불이 같은 캐릭터가 좀 있으시는 것 같고요.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딱 활력소가 느껴지는 이 두 분과 함께 했거든요. 자, 오늘 8월을 마무리 지는 단계 속에서 이 두 분은 8월의 마지막 출연일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장 점검부터 주식 승천 10시 시즌2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정재훈 멘토, 예. 오늘장 내 마음 같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잖아. 오늘 8월 마지막 주였었네요. 전 그것도 몰랐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한마디로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일단 오후장에 넘어서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재 그리고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는 힘들다. 그리고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 이런 모습들은 좀 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당분간 계속된다고요? 예,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일단 안 돼요.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안 않겠나 된다고요.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안 된다면 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정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브 연기금 하셨는데 보내줄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아이러브 연기금 참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거래소도 거의 한 달 내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총알이 너무 약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왕 매수할 거면 좀 세게 좀 매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좀 때를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웃었는지 모두 다 좀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네. 오늘 수급 특징 한번 더 살펴볼까요, 오늘자? 네, 수급 한번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것 치고는 지수 자체가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 강세와 약세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타났던 시장의 분위기였고, 오후장 되면서 글로벌적인 그런 변동성 자체가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매수 기조를 좀 더 확대를 해주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여뒀다는 데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만큼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상당 부분 크게
낙폭이 커지는 효과가 좀 나타났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한된 금액 안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팔면 그 금액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오고 코스피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또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고 어느 정도의 이런 박해적인 부분이 크게 조절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네. 시점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도 단기적인 부분에 좀 더 집착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요. 이상로 멘토도 그닥 그렇게 녹록치 않게 시장을 오늘 하루 바라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두 분의 돌발적인 질문이 좀 저 역시 주쌤이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표현이거든요. 월말 효과. 자, 지금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과연 이번 주 마감 주후반으로 이제 중후반부로 가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월말 효과 가능성 있을까요? 정재훈 멘토? 예, 일단 어느 정도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로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네. 이미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재훈 멘토는 이번 8월 달은 지난 7월과 좀 다르게 월말 효과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이상로 멘토는? 네.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바꾸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어느 정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바스켓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어느 정도의 단기 고점을 향해서 우리도 차익 실현을 같이 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 순환주겠죠. 그래서 철강 금속 업종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주쌤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건설 업종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네. 잠시 뒤에 오늘장 점검 마무리 짓고 핵심 이슈앤토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우리 안방마님 혜선 씨가 친절히 좀 이슈앤토크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요,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내일장 승천주와 또 내일장 전략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반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3거래일, 기관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2거래일,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대비해서 견고한 코스피 시장을 공략해야 할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들을 사고 있는지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동남아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설과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미국의 시리아 내전 참전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은 아시아 시장 중 유일하게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최근 중국의 지표들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련 수출주에 대해 매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 오늘 이슈앤토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첫 번째 이슈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엇갈린 운명, 엇갈린 사랑 하면 뭔가 이렇게 짠한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동반해서 강한 매수세와 함께 가면 참 좋겠는데 최근에 수급 자체가 상당히 엇갈리게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동안의 중소형주의 랠리를 가늠하면서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멘토분들의 전략 속에서도 결국 중소형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됐고요. 코스피 시장 쪽으로 집중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엇갈린 사랑들이 그리고 엇갈린 매수세가 지속되는지 정재훈 멘토 왜 그런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신호들이 곳곳에서 들려져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를 예를 들게 된다면은 뭐 미국 관련주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또 중국 수혜주다라는 그런 분류를 하면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기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시가총액을 거의 대부분 상위 1위 종목인데요. 그쪽에서의 외국인 쪽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적으로 많이 저가 메리트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7월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 다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7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8월 시장 들어서면서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올라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코스닥 시장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안주적인 성격으로 거래소 쪽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월봉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개월 선을 이탈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전히 박스권역의 흐름들이지만 아직까지 20개월 선을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박스 상단권역에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현재 20개월 선을 견조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양시장이요, 정재훈 멘토.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기술적으로 견고하게 지금 지지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1840포인트 정도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오늘 고점을 기록을 하고 나서 양봉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61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내일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상로 멘토께 이제 종목별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던 업종이 어떤 것들인가요? 네, 오늘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수장비 업종이라고 하는데, 현대차 주가 추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현대차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한번 보시면 일단 현대차가 지금 23만 8천 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현대차의 주가 추이만 본다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색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표현할 그러네요. 수 있겠네요.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경기 회복 시그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에서 풀어오는 글로벌 모멘텀 자체가 지금 현대차에서는 반사적인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붕괴가 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일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점유율이 낮은 현대차가 좀 더 기업 주가에 대해서는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좀 더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규모 자체 지금 2조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런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기관과 벌써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포트 변경을 하려고 해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포트 변경을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올리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고점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종목군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자동차 업종도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24만 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차익 매물 조금씩 뱉어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업종인가요? 일단은 철강 금속 업종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럼 포스코. 네, 뭐 고려아연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고려아연 알파벳을 부철 금속 쪽으로요. 예. 한번 보시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시그널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려줬다는 거죠. 이런 포지션을 봤을 때 한 번 들어갔던 포지션에서 쉽게 안 바뀌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포스코도 한번 보면 자, 포스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그대로 잡혀 있는 유지가 구간이죠. 되네요. 그리고 지금 기관에서는 팔았다는 걸로 나오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연기금이 오늘 다시 한번 들어와줬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본다면 이렇게 섹터별로는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IT 전기전자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 시장인데 생각보다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운수장비 업종을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런 관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랑해주는 종목들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예, 철강 금속 업종은 괜찮습니다.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불확실성이 존재가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악재라는 부분이 바로 파업이라는 부분이 악재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연례 행사다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분이 아닐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을 논한다면 그때는 철강 금속 업종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집중력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철강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운수장비 중에서 완성차 쪽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도 살 수 있는 포지션을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네. 완성차인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자. 비중을 좀 내려놓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짝 업종과 살짝 엿봤다라면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상위 매수권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또한 기관 상위 종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예, 바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좀 최근 일로 보지 말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전히 좀 보게 된다면 좌측이 매도겠죠. 그리고 우측이 순매수인데요. 일단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차 쪽 위주로 일단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간히 일단 그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고려 아연 같은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섹터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가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화학이라든가 조선, 그 다음에 그러네요. 철강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반대로 매도를 해주는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상위에 랭크가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와 자동차 쪽으로 베팅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누가 이겨놓고 싸우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 섹터를 매수했다가 바로 손절을 하고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정말 바닥을 치고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까지도 함께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월봉으로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섹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자동차 섹터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많아요. 지금 현재 조선 섹터가 어느 정도는 정배열로 좀 더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미 회복을 한다라고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조선 섹터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전 멘토를 통해서 지난 한 일주일간의 5거래일의 수급 현황을 좀 보니까요. 네. 순매수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대장 쪽으로 집중을 한 것 같은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 즉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집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게 아무래도 우리 두 번째 이슈와 많이 엮여서 좀 확대를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잠시 뒤에 한번 이 수급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 그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정전 멘토 코스닥 쪽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코스닥도 지금 현재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번에는 기관 쪽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도를 해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YG엔터라든가 CJENM 이런 종목군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을 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IT 부품 섹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엔터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매도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IT 부품 섹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업종 순환매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외국인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은 KG 이니시스가 매수 상위에 좀 속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라든가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골고루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팅 쪽엔 성광밴드, LED 쪽에는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게임주라든가 현재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그리고 이런 종목군을 좀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방어형적인 종목군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우리 한번 결론 한번 내어보자고요.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쪽에선 장군, 멍군하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골고루 업종이라는 바구니를 좀 사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좀 보니까요. 뭔가 편중되어 있죠. 업종 순환매는 분명히 이루어졌고 바이오와 제약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쪽에서 그동안 쉬었던 IT 부품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 자체의 투자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멘토분들, 정재훈 멘토, 네. 저희가 코스닥의 종목군들을 현금화해서 유가증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아니면 아직도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전 여전히 코스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말씀드렸던 부분들대로 차트상에서 돌려놓은 종목군들이 몇 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얘기는 저항대에 이미 좀 많이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도 섹터로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몇 개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 ST라든가 효성 같은 경우 있는데 효성은 오늘 단기적인 악재가 출회가 되면서 급락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넘어서서 135만 원까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현재 수급 상황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그리고 정배열로 진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전히 저는 코스닥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멘토 자신의 전략 자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중소형주 쪽 코스닥 여전히 매력있다, 집중해보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스닥에서 코스피 종목으로 좀 비중을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해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오르는 거 사면 되죠. 사실 오르는 네. 거 사면 되는데. 정답입니다. 네. 뭐 일단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만큼 또 시장이 답답하다는 말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어차피 똑같습니다. 오를 때 산다고 뭐 계좌에 수익 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내릴 때 판다고 또 계좌에 수익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 것처럼 어차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항상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고 거기에 지금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또 맞춰주고 있는 자리고 우리가 일단은 하단 자체를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얼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서도 일단은 21선 자체를 지켜준다는 것은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러면 누가 움직여줘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봉과 월봉의 가장 큰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레이스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하단에 여기에 주봉상의 하단을 잡아줬던 것도 바로 외국인이었거든요. 그 외국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대신에 우리가 월로 본다면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도 바닥권을 잡아주면서 추세 자체를 그래도 월봉상으로 올려주는 종목군들은 평균적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월봉을 잡아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평선을 그래도 물고 가는 종목군들이 좀 더 큰 상승률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비교로 해서 코스피 시장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벌써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권에 있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 뭐 지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일지 몰라도 네. 지수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단 매물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형국이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코스닥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코스닥이 떨어질 때 겁먹지 말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뭐 수익률 마이너스가 되든가 플러스가 되든가 일단은 우리가 한 번 더 콜렉트하고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두 분이 결론을 명쾌하게 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자신의 색깔을 갖고 지수 관련된 대형주 쪽인 유가증권 시장으로 내 코스닥을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게도 아니다. 코스닥이 월봉의 차트와 주봉의 차트를 놓고 보면 현재 기준에 더 강력하게 저항대가 뚫리면서 우상에 갈 수 있는 것은 중소형진 코스닥이다. 라는 답을 주셨으니까요. 네. 두 멘토분들의 멘토링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이상로 멘토와 정재훈 멘토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한번 져보고요. 두 번째 이슈 그냥 주쌤도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도대체 글쎄요. 전 세계의 증시라는 것이 하나의 작은 플로우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상당히 무거운 것들이 간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발 조기 종료설을 시작으로 시리아 사태 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어떤 정국이 이런 문제들을 내고 있는지 일단 사실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재훈 멘토. 네. 도대체 최근의 대외적인 변수 가장 불확실한 게 뭐입니까? 가장 뭐니 해도 가장 불안한 거는 출구 전략 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환율이 좀 요동치기 시작했었고 국채가 좀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다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시리아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과연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과거에 그리스가 일단 유로존 쪽에서의 그리스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듯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쪽에서 다시 한번 신흥국 쪽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GDP 대비했을 때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게 2.6%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큰 요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이탈에 대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단기적인 어떠한 이 조정의 빌미를 좀 찾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시리아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정전협정에 대한 불안 부분들, 뭐 화학 무기를 좀 사용했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추세를 꺾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꺾기는 힘들다. 라는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뭔가 물음표를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네. 이상로 멘토, 우리가 이 정지현 멘토를 통해서 지금 대외적인 가장 불확실성, 위험성이 되는 것들의 사실 얘기를 좀 봤거든요. 한 4가지 정도 분류가 되네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그렇게 많이 흔들 만한 위험성이 큰 것들입니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전문가를 하고 있고, 기자라는 직업도 있어요. 기자라는 직업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끼워 맞추기 식에, 오늘에 떨어졌을 때를 딱 보시면, 뭐가 있었지? 하지만 2시간이 지나고 나서 5시부터는 이제 뉴스가 넘쳐나게 되죠. 막 시리아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인도도 또 떨어졌단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떨어졌단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인해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계속적으로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까? 그전 3가지였죠. 출구 전략, 인도네시아. 오늘 1개 더 붙었습니다. 요 3개는 일주일 동안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개 더 붙은 게 바로 시리아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럼 우리 4가지를 봤을 때 다들 불안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불안하지만 어차피 우리만 주식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외국인도 주식을 하고 있고, 거기 기관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인도 증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증시, 이런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 자주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인도 증시 화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불안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추세적인 부분,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상태였고, 그리고 봉이 상당히 길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인도 증시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하단에서의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죠.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을 2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두 번째는 투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인도 증시 이렇게만 떨어질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 타이밍을 좀 더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증시를 한번 볼게요. 인도네시아 증시를 한번 보시면 네. 인도네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카르타 증시인데,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세 초입 과정에 올렸을 때까지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시세를 처음 올릴 때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바닥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나오는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보다는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이 빨리 해결이 돼서 출구 전략을 지금 9월 달부터 하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늦추든지 결론 도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런 분위기가 아시아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 중국만이 올랐습니다. 중국이 오늘 왜 올랐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중국은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에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사더라도 기업의 20%까지밖에 못 산다, 이런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개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전면적인 개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유동 자금에 흔들릴 수 있는 게 홍콩, 한국, 인도네시아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에 좀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러면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이 안전자산에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정재훈 멘토?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식만큼 안전자산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왜냐하면 경기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나서부터 봐야 되는데요. 많이 침체가 됐다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유로존 쪽이나 유럽 쪽이나 아니면 중국 쪽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은행에다가 예금 이자를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 떼고 못 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화폐 가치보다 일단 떨어진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과연 이게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뭔가 좀 불안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이라든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겠지만 향후에는 아마도 주식시장만큼 더 좋은 안전자산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정재훈 멘토. 자, 그래도 최근에 그 한국물 CDS 프리미엄의 위치라든가 또는, 미국 쪽에 현재, 상황 좀 보여주시죠. 우선적으로 이 CDS 프리미엄 한국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도나 이 인도네시아 쪽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었는데요. 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빌미를 어떤 것으로 하든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크게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은 겪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좀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내용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보니까요. 네. 우리 현재 기준에서 한국물 CDS 프리미엄 자체적으로 그렇게 위험하게 지금 대두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미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단기적인 급락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많이 볼 수 있는 VIX 차트죠. 공포지수 차트라고 하는데 그분이 급등 양상 우상향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정재훈 멘토가 주셨고요. 네. 자,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안전자산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 돈이 정말 많다라면 집에다가 두꺼비 모양으로 많이 갖다 놓고 싶거든요. 바로 금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 또 달러라는 환율 자체로 환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상으로 또 최근에 금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이 안전자산의 흐름이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네, 시간은 금이죠. 그리고 금도 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게 또 금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 금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 우리가 현물 금 시장 한번 같이 보시면 뭐 1200달러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이 뭐 엊그제 같은데 7월 달이었죠. 하지만 벌써부터 다시 한 번 더 140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단기적으로 한 15%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는 데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 잔존할 때마다 어느 정도 안전자산 쪽으로의 회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률이 2.8%를 넘었다, 2.8%를 넘었다는 그런 모습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처를 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그널 자체를 단기적으로 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을 계속적으로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시각의 차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달러와의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이지 만약에 이런 분위기 자체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주식시장으로의 위험자산이 좀 더 회귀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뭐 수급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시리아 이런 사태 자체에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경제 지표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발표된다면 그때는 안전자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위험자산, 주식 쪽에 그리고 다우 증시의 반등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 좋습니다. 물론 좋고요. 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투기 세력이 한번 해먹고 난 다음에 빠져나간 그런 차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상승을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1,500달러까지는 쉽게 갈지언정 거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박수권 등락이 좀 더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상금 멘토 얘기도 좀 들어보니까요. 안전자산이 이제 금의 추이를 좀 놓고 보면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그런데 결론을 또 이렇게 내어주셨거든요.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한번 회귀할 것이다. 유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정재 멘토도 좀 전에 가장 큰 안전자산은 결국 주식 투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죠. 시장이 조기 종료설 9월 임박설에서 연내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겠고요. 경제지표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시리아 사태 갑자기 터졌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픈데요. 확산 위기, 확산설 나왔고요. 독일발에 대한 또다시 정치적인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만이 긍정의 시그널을 내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봐야죠. 그러면 이 어지러운 형국 속에서 주식 투자 계속하면서 못 먹어도 고 매수 잡고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현금화를 챙기는 것인지 정재 멘토 주식 사야죠. 사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고 명료했는데요. 네. 이상로 멘토는요? 정재원 멘토님은 연기금에 대한 입장과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주식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항상 연기금의 매수세를 보면서 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구나라는 부분 뭐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떨어졌을 때는 떨어졌는 대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올라갔는 대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의 베팅 부분을 보시면 항상 프리미엄 그 PER 밴드로 8에서 9배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왜 매수를 할까요? 우리는 1억, 2억 뭐 주식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상상 힘듭니다. 주식시장이 오늘 특별한 것 같고 내일도 특별한 것 같고 매일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포를 봤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880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1000이 될까요? 아니면 1890이 될까요? 아니면 2000이 될까요? 그것은 1800이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무리 나올지언정 하단 자체를 연기금이 받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한 주식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네. 현재 좀 어지러운 부분이니 그 템포를 조금만 늦춰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군대 시절에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제 고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영아, 피할 수 없냐? 그럼 즐겨.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도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불확실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피해갈 수 없다라면 즐겨보는 방법은 어떨까? 조금 지나고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지 않을까?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죠.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내일장 승천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때쯤 되면 사실 분위기를 막 띄우기 위해서 각설이 타령도 좀 부르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 시장이 워낙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멘토분들이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더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 땀 한 땀 땀을 많이 기울이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볼까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상로 멘토가 들고 오신 종목입니다. IT 부품주에서 인기 많은 업종이죠. 종목입니다. 네, 파트론 들고 오셨고요. 정재현 멘토는요, 우수한 품질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엑세스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걸렸습니다. 뭔가 앞에서 수급을 딱 봤을 때
이 코스닥 하면 생각났던 게 바이오 제약의 혜선 씨 조금 네. 쉬어갔거든요. 그리고 IT 부품들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대결이 붙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상로 멘토의 파트론부터 투자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파트론이 왔고요. 우리가 매수할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좋다는 거겠죠. 일단 투자 포인트 보시면 일단 2분기의 실적이 얼마 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2분기에 매출액이 3,30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99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31%, 그리고 영업이익은 33.4%가 증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관점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는 하단에 하방 경직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대구나.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시는 부분 바로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의 보유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던 파트론이었는데요. 그리고 주가를 올릴 때도 외국인이 상당 부분 하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낮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심지어 매수까지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기관의 투자자들, 그 중에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좀 더 눈에 띄지 않았나. 그래서 사모펀드의 물량 자체는 뱉어내는 물량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권의 활약으로 주가를 좀 더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네. 먼저 월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크게 매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이 기가 막히죠.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주봉.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는 종목군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그리고 스윙적인 관점,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 패턴이 상당히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어날 때마다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이쁘죠. 그래서 그렇네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선 내면 11선에서 반등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5일선에서 찍고 올라가고, 이런 거 상당히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주봉을 브레이크 걸고 다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랠리 펼쳐볼까? 이 마음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래서 네네. 오늘을 좀 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아하. 갤럭시 S 노트 3가 9월 달에 출시가 되죠. 그런 기대감, 그리고 카메라 모듈, 보급형 모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팝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그랜드, 그런 고화소라든지 아니면 저화소 모든 물량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게 바로 파트론이죠. 시총 높습니다. 시총 높은가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 파트론이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IT 부품 중에 절대 강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보시면 17,250원 부근을 매수가로 좀 더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상단에 2만원 선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15,500원 좀 매도가를, 손절가를 좀 더 넓게 잡을게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5,500원에 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만원 선 자리가 뭐냐면, 지금 121선 자체가 지금 2만원 자리거든요. 그럼 121선을 우리가 흔히 몇 개월이죠? 6개월 동안에, 반기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이 바로 121선입니다. 그럼 평균적인 가격이 2만원이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은 실적이 더 좋아졌지만 가격은 더욱더 하향으로 17,450원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중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상로 멘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집중적인 납품을 하면서 삼성향 쪽이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삼성향 쪽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납품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 경쟁사 대비해서 단가 압력에 대한 위험성은 도래되지 않나요?
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좀 더 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전고점까지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전고점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뭐 단가 압력이 있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적인 부분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마진을 적게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상로 멘토의 파트너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시장에서 IT 부품주 하면 여러분들께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단가 압력이었습니다. 뭐 보급형, 중보급형, 그다음에 고가형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됐는데요. 우리 이상로 멘토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즉 할인된 요인이 한 40% 정도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었다. 잘 기대해보고 현재 가격 매력 있으니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럼 혜선 씨, 네. 우리 정재훈 멘토는 뭐 갖고 왔나요? 이미 편입이 된 종목이죠. 내일장 승천주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엑세스바이오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생소하네요. 네, 생소한 기업입니다. 일단 올해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일단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5월 말 하순경에 좀 상장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성장성이 높은 말라리아 진단 분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글로벌 보건기관이죠. WHO나 유니세프 등 이런 부분들부터 우수한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좀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평가기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성장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34%로 1위 업체를 좀 부상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말라리아 진단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약 50% 가까이 좀 평균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테스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년 동안 약 52%를 좀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서 글로벌 공공보건기관과 말라리아 진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우선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놓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안정적인 이런 매출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요. 하반기에 일단 변종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수주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변종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세계에서 최초로 좀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프리카 쪽으로서 아마도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또는 새로운 수익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정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일단 초과적인 수익을 좀 발생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7월 누적 수주 잔고가 약 1,830만 달러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예상치는 올해 최고 실적을 좀 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IT 부품 섹터들 쪽에서 피팅 업체라든가 다양한 이 섹터들이 현재 한 차례 좀 순환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내수 쪽으로의 순환매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는 바이오 섹터라든가 제약 섹터가 그나마 좀 지수상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엑세스바이오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오, 새로운 종목인데요. 상당히 매력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WTO 쪽, 유니세프 쪽에서도 공공보건기기 쪽에서 집중적인 실적이 가셔야 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매력적인 종목 저희 매매 전략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예, 일단 기존에 편입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6,5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약 7,600주 정도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 매도 욕구에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강마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자. 예, 상장을 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 N자로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하락 추세대가 지금 이제 돌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박스권역으로 회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9,300원의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겠는데요. 매집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을 통해서 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하게 좀 보게 된다면 이게 크게 봤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조금만 더 거래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 파란색 기둥이 있는 반면에 빨간색 기둥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은 매수를 해줬기. 자, 정재훈 또 죄송한데요. 저 돋보기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돋보기요? 네. 아, 돋보기가 있나요? 네,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물량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이렇게 좋아요.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캔들이 거래량과 가격이 캔들을 보게 된다면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도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도가 났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도 거래량은 음봉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즉 누군가는 사줘야지만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매수를 해줘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산 물량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 음봉이 나왔으면은 누군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 해석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들만 놓고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요 네모친 구간만 놓고 보게 된다면 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즉 위에서는 매수를 많이 해놨는데 밑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손절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본전에 매도를 하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쭉 멋있게 놓고 보게 된다면 매수를 했던 단가 부분들의 평균 단가를 따져보게 되면 약 9,000원대 중반권역입니다. 이 자리대에서 많이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목표가 부분들을 좀 제가 잡아드렸었는데요. 좀 짧게 잡아드렸을 겁니다. 목표가는 일단 11,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약 1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더 러프하게 9,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투매 혹은 단기적인 손절 물량까지 좀 감안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정재훈 멘토. 미리 이제 저희가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9,570원에. 자, 신규적으로 우리가 매수해보는 건 어떤지. 신규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적으로 뭐 오늘 종가가 9,6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약 9,500원 정도 때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엑서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재훈 멘토가 내일장에서 신규적으로 편입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네. 기술 진단 키트 쪽으로 된 강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투자 포인트 핵심으로 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내일장 승천주 아주 심플하고 알아볼 수 있게 정리 한번 해보죠. 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내일장 승천주 이상로 멘토는요, 파트론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17,2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원에 손절가 15,5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는요, 내일장 승천주 엑세스바이오 다시 한번 신규 편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장 편입가는요, 9,57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000원에 손절가 9,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내일장 승천주까지 정신없이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참
계속 급등가도 모자랄 판국인데 포트폴리오 상당히 어느 종목들이 교체가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잠시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 여러분들 한 가지 키포인트 저희가 제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죠. 제시 매수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3천만 원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어떻게 울고 웃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요, 최명성 멘토입니다. 네, 셀트리온 이틀 연속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60.37%입니다. 하지만 현대하이스코는 3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수익률이요 25%를 넘어섰네요. 그 밖에도 두산인프라코어와 한국전력도 수익권이십니다. 좋네요. 마지막 종목의 제일바이오는요, 아쉽지만 마이너스 1.88%로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가 금일장에도 견고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3%대와 6%의 플러스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3천만 원의 마지막 포트죠. 정재훈 멘토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엑시스바이오가 신규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9,570원에 편입에 성공했고요.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조는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전일 공격적으로 코덱스 인버스의 포트 편입을 대응했습니다. 현재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8,100원에 편입이 성공하면서 약 손실 구간이 0.43%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손절가를 이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포트가 종목분들이 급등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발상은 어떤가 하면서요. 양순모 멘토의 현재 하락 추세에 대한 대비책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40% 전량을 매도 처리했습니다. 수익률 3.74%로 수익 실현하셨고요. 하나케미칼 오늘장 편입에 성공하면서 소폭의 수익 구간입니다. 내일장에는요, 아시아나 항공을 승천주로 들고 가시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의 매수가입니다. 시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100원에 손절가는 7,400원, 그리고 비중은 40%입니다. 여러분 손절가 7,400원 잊지 마시고요. 뭐 저럴 수도 있죠. 뭐 방송의 묘미인데. 자,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KH바텍과 동성하이캠 두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조금 쉬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견 주셨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에는요, 우전엔 한 단을 1,200원에 10% 추가 매수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해 주시고요. 내일장 승천주 파트론 다시 한번 가격대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요, 17,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에 손절가 15,500원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다음은 1억 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요, 바로 신청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100%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현대상사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장 3%대 강세를 보이면서요. 손실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이오코 하다가 오늘 살짝 눌려 있는 부분인데요. 포트 종목에 있는 모든 종목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 네 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견 주셨습니다.
네, 1호건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장은 1.7%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현재 누적 수익률 3.4% 정도 수익 보고 계시고요. 인프라웨어는 소폭의 수익권이시네요. 네, 여러분들 내일장에도요. 이 멘토들의 종목과 함께 웃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현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유 의견을 좀 주신 반면에요. 네. 특히나 이제 나무누멘토의 아시아나 항공이 포트에 신규적으로 편입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고지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생방송이 묘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도 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7,400원이 아니라 4,400원 된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 내일 시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 목표가 단기적으로 5,100원. 손절가 4,400원에 비중 40%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를 포트에서 이익 실현하고 그 부분의 비중을 아시아나항공으로 들어갔다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지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내일장에서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러면 이어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봐야겠죠? 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우전엔 한 단위죠? 네,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네오플램이라는 그런 자회사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냄비 잘 쓰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품 그래요? 괜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매출처가 좀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좀 더 개별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전망해 보겠고, 어제장이었죠. 어제장에 이제 계획을 이제 많이 150원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가격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 기조 좀 더 이어간다고 좀 보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하단 자체를 어느 지지권역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거래량과 그리고 그런 가격대임이 좀 분명하고요. 분봉상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신다면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0분봉 보시면 상단 자체 밴드가 이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하단이 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마디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3차적인 돌파가 가능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눌림목을 한번 주고 난 다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신고가까지 여전히 좀 더 고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상로 멘토 조금 아쉽지만 플렉스건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를 좀 빠져나가지는 못했었거든요. 플렉스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직 포트에서 제외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상세하게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8월 22일이죠.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플렉스컴을 손절가를 12,500원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날 12,3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 타임에 서울경제TV 전화 연결을 통해서 보유를 하십시오. 어차피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군은 무조건 간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갔었는데 네. 저희가 주식 승천 프로그램 특성상 한번 정했던 손절가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기가 그렇죠. 고객들,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 계좌에서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 대한 손실이 많이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그날 만약에 그 방송을 못 보시고 손절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진심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종목으로 승부수 띄우면 되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저 혼자 네. 이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엄청 배가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12,300원 찍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뭐 어제까지 보더라도 14,100원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게 가격이 보였는데 그 말까지 했는데 제 포트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리고 네.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청자분들은 절 믿고 또 12,500원에 또 그대로 했던 분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 담아서 내일 파트론 자 갑니다. 제가 한번 간다고 했던 종목들 무조건 첫날 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플렉스컴, 이 손절가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한 난 조금 이상로 멘토를 믿고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이상로 멘토가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유해서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오전에 한당 같은 건 추가 매수 전략까지 좀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주에 일단 손절 처리가 좀 됐습니다. 역시 시장 분위기였죠? 예, 시장이 좀 밀려내려면 좀 밀려내렸는데, 코롱 머티리얼즈가 손절 처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기관 쪽, 종목별 기관 매매 추이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누적 매수 수량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누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여전히 큰 박스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 상단권역 돌파 시도가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적인 부분들의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점차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 관점을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재훈 멘토 역시도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여유롭게 보유해서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지금 아무래도 해외 증시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장 전략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글로벌 증시 흐름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야간 선물 시장 동향과 함께요.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이병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리아 내전으로 냉각된 미국 시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 미국의 지난 6월 대도시 집값이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S&P와 케이스실러가 발표한 지난 6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요. 이는 앞선 5월의 상승분과 1% 상승할 것이라던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수치입니다. 증시의 부정적인 요소는 또 있습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 부채가 오는 10월 중순까지 법정 부채 상한인 현행 16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가 향후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르면 오는 29일쯤에 시리아에 대해 첫 미사일 공습을 단행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료를 인용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감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지표가 최근에 상당히 예상치 하회 쪽으로 나오는 것이 좀 위축되는 부분 속에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채 한도 증액 부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내관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선 반영 쪽에 대한 조정이 아닌가 좀 쉬어가는 양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도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유럽 주요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이탈리아 전국 불안으로 약세를 보인 데 이어서 시리아 사태 악화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틀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전날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데 이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도 유럽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투자 기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요 유럽 증시는 0.6에서 1.5% 사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전일 미국의 미반영분,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아시아 증시의 모습, 동반과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급락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독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한몫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주시죠. 예. 코스피 선물은 나흘째 이어진 외국인 매수세에도 개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밀려서 전일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245.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 가능성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수 선물도 약세로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장중 246.75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개인의 매도세 확대와 기관의 팔자 전환으로 장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베이시스는 사흘째 백어데이션을 나타냈고 차익 448억 원, 비차익 1086억 원의 순매도로 전체 프로그램은 153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야간 선물은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외국인도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 임박 우려감 등의 악재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전일 대비 0.65포인트 정도 하락한 244.1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오전에 좋았던 모습 주간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도로 제자리 회귀 이후에 야간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좀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을 통해서 우리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체크해봤네요.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이병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망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늘 보셨던 그 이슈, 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내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패스 하고요. 네. 내일장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 시장, 글로벌 증시 안 좋다고요? 그래도 이분들과 전략 세우면 내일은 조금 대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또 내일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 내일은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77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1840대를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77포인트의 이탈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수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 일단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정재현 멘토의 보수적인 전략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이상로 멘토는요? 예, 경기 순환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차피 오릅니다. 어차피 오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바닥권 움직임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쌍바닥권 움직임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 그래서 바닥 지지 확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거 말고는 코스닥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목 중에서 개별주 좀 더 보시고요. 오늘 테마주 자세히 보니까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한번 돌고 난 다음에 3D 프린트 테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주가 크게 빠졌다가 마지막에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 내일도 어느 정도의 순환매성의 분위기가 좀 나타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철도 테마주고 대부분 다 윗꼬리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움직임이 크게 나타난다면 철도 테마주 내일 한 번 더 공략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남북경협주 오늘 가격적인 메리트 좀 생겼죠.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요. 안철수 테마주 오늘 뽑으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이상로 멘토와 정재현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보수적 시각을 좀 가져보자라는 부분인데 기존에 앞에서 전략을 세웠던 그대로 그 업종, 그 섹터만 집중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할 수 없으면 한번 힘들지만 같이 손 꼭 잡고
주식승천 시즌2와 함께 즐겨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멘토분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이상로 멘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요. 그 전에 네. 앞서 고지 하나 해드리고 그렇죠. 가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 주식승천 멘토들의 릴레이 공개방송,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양순모 멘토의 공개방송이고요. 8월 증시 마무리 전략으로 나오니까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저기 소문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승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